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홍명보 감독 체제로 출범한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이 마침내 코칭 스태프 구성을 완료했습니다. 많은 궁금증을 낳았던 외국인 코치진은 포르투갈 출신 지도자들로 낙점됐는데요. 파울루 벤투 전 감독과 함께 일했던 수석 코치가 합류하면서 벤투 감독 체제와의 연계성, 전술적인 연속성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불어 최근 먼저 발표됐던 국내 코치진 중에서 과거 홍명보 감독의 수석 코치로 활동했던 박건하 코치가 이번 홍명보호의 수석 코치가 아니라 이번에 새롭게 발표한 외국인 지도자 포르투갈 출신 코치를 오른팔인 그리고 실질적인 부감독이라고 할 수 있는 수석 코치로 결정한 사실도 알려졌는데요. 홍명보 감독과 함께할 포르투갈 출신의 전술 코치들 대체 어떤 인물들인지 대한축구협회 공식 발표와 더불어 해당 코치들에 대한 커리어 상세 정보와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최종 예선 개막을 앞둔 축구대표팀의 준비 상황까지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대한축구협회가 8월 21일 오전 9시에 공식 발표했습니다. 먼저 발표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대한축구협회가 21일 홍명보 감독을 보좌할 축구대표팀 외국인 코칭 스태프를 선임했다. 포르투갈 출신으로 자국 포르투갈 대표팀을 비롯해 다수의 포르투갈 일부 리그 팀에서 지도자로 활약한 주앙 아로소 코치가 수석 코치 겸 전술 코치로 선임됐으며 포르투갈 벤피카에서 코치와 분석관을 지낸 티아고 마이아 코치가 전술 분석 코치로 합류한다. 스포르팅 CP, 스포르팅 리스본에서 지도자를 시작한 주앙 아로소 코치는 2010년부터 포르투갈 대표팀 코치를 맡아 2012년 유럽 선수권 대회 4강, 2014년 브라질 월드컵 본선 진출을 도왔다. 이후 포르투갈 15세 이하 대표팀 감독, 모로코 20세 이하 대표팀 감독 등을 두루 거친 베테랑 지도자로 최근까지 포르투갈 일부 리그팀 FC 파말리캉의 테크니컬 디렉터로 활약했다.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서 한국 축구대표팀을 지휘한 파울루 벤투 감독과는 스포르팅 CP에서 4년, 포르투갈 대표팀에서 4년을 더해 총 8년을 함께한 인연이 있다. 홍명보 감독은 주앙 아로소 전술 코치는 검증된 지도자로 오랜 시간 현장을 지키며 세계 축구 트렌드를 잘 읽어내고 있다면서 트렌드를 반영한 탄력적이고 능동적인 전술로 대표팀 운영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력 분석 코치로 선임된 티아고 마이아 코치는 스포르팅 CP, 비토리아 세투발 등에서 코치를 지냈으며 2018년부터는 벤피카에서 연령별 팀 코치와 분석관 등으로 활약해왔다. 협상 중이던 피지컬 코치는 유력 후보와의 최종 계약 단계에서 결렬되어 추후에 보강할 예정이다. 외국인 코칭 스태프는 이번 주 내로 입국해 이번 주말부터 K리그 관전을 시작한다. 협회가 소개한 프로필은 여기까지고요. 주앙 아로소 가장 중요한 수석 코치, 전술 코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972년생으로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아서 51세, 협회에서는 해 기준으로 52세로 소개했는데요. UEFA 프로 라이센스를 보유했기 때문에 이미 유럽의 일부 리그 최전선에서 감독으로 활약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인물로 실제로 감독 대행진을 맡았던 적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처음에 코칭 커리어를 시작할 때는 벤투 감독과 더불어 포르투갈의 대표팀 감독으로 활동을 했던 페르난도 산토스 감독 체제에서 스포르팅 리스본의 피지컬 코치로 일을 했고 또 페르난도 산토스 감독이 2005년에 그리스의 명문팀 AEK 아테네 감독으로 부임할 때 산토스 감독을 따라서 아테네에 합류했고 이제 피지컬 코치를 넘어서 수석 코치직을 맡게 됐다고 합니다. 그 뒤에 또 여기서의 성과를 바탕으로 파울루 벤투 감독이 선임된 스포르팅 리스본에서 수석 코치로 일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산토스 감독, 벤투 감독 등 포르투갈 최고의 지도자들과 인연을 맺게 됐고요. 또 여기서 벤투 감독이 떠난 직후 레오넬 폰테스 체제로 잠깐 운영됐던 기간까지 스포르팅 리스본에서 2005년 10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스포르팅 리스본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스포르팅 리스본이 아시다시피 포르투갈의 최고의 명문팀 중 하나이기 때문에 여기서 유럽 리그의 최전선, 무엇보다 전술적으로 가장 많이 발전하고 있고 또 많은 훈련법들이 개발되고 있는 포르투갈에서도 최상위 레벨에서 경험을 해왔다고 볼 수 있고요. 파울루 벤투 감독이 2010년 9월에 포르투갈 대표팀 감독으로 선임되면서 사실상 스포르팅 리스본에서 벤투 감독이 오른팔이었기 때문에 포르투갈 대표팀의 수석 코치직을 맡게 됐고 이후에 페르난도 산토스 감독이 부임했던 8경기까지도 함께 하면서 어떻게 보면 벤투 감독이 떠난 시점에 포르투갈 대표팀의 인수인계 작업을 함께 한 감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페르난도 산토스 감독과 함께 하던 와중에 이 스텝에서 따로 떨어져 나온 것은 본인의 또 개인적인 의지, 본인이 감독으로서 팀을 맡고 싶은 의지도 있었기 때문인데요. 포르투갈 축구협회는 아로소 코치에게
포르투갈 15세 이하 대표팀을 맡았고 1년 가까이 포르투갈 15세 이하 대표팀을 이끌면서 어린 선수들을 잘 육성해내고 또 발전시키는 그런 부분들을 좀 높게 평가하면서 당시 포르투갈의 황금 세대 멤버들 상당수를 배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7년 5월에는 스포르팅 브라가 최근 몇 년 동안 굉장히 좋은 성적을 내면서 또 유럽 대항전까지 참가했던 스포르팅 브라가의 2군팀 B팀 감독을 맡았는데요. 2018년 1월 22일에 24경기를 지휘한 가운데 그만두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현직에 돌아왔던 것은 2020년 1월 달인데요. 최근 굉장히 국제무대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 아시다시피 카타르 월드컵 4강 진출 내지 최근 또 파리 올림픽에서도 좋은 성적을 냈던 모로코의 20세 이하 대표팀 감독을 맡았는데 다만 여기서는 공식 경기 5경기 만에 성적 부진으로 경질되는 결과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 2022년 7월 포르투갈의 일부 리그 클럽 비토리아 기마랑이스의 수석 코치로 활동을 하게 됐는데 2022-2023 시즌을 온전히 이 모레누 감독을 지원하면서 보냈고 그리고 나서 2024년 여름에 파말리캉 팀의 테크니컬 디렉터, 실질적으로는 단장 역할, 팀 전체의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으면서 이 일을 시작하려던 상황이었는데 여기서 한국 대표팀의 제안이 오다 보니까 현 소속팀과 막 부임한 관계, 막 계약한 상태다 보니 조금 이런 논의들이 꽤 길어졌고 협의들이 길어지면서 조금 부임이 늦어졌다고 합니다. 포르투갈 출신인 아로소 감독은 그리스와 모로코에서 경험을 한 바 있지만 영어로 소통도 매우 능숙하고 포르투갈어와 비슷한 스페인어 소통은 물론이며 상당한 유사성이 있는 프랑스어도 어느 정도 구사할 수 있다고 하니까 정말 다양한 유럽 축구계의 많은 그 최전선의 정보들을 접하고 또 교류하고 그런 이들에게 많은 것들을 배우고 있고 또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업데이트해가고 있기 때문에 한국 선수들과도 영어 소통이 가능하고 이강인 선수와는 스페인어 소통이 가능할 것이고 또 벤투 감독과의 인연까지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한국 대표팀 감독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많은 무기들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게다가 이분이 2022-2023 시즌 비토리아 기마랑이스의 수석 코치로 활동할 때 성적도 굉장히 좋았어요. 당시 포르투갈 리그 6위를 차지했었고 또 이 팀이 꾸준히 유럽 대항전 진출권에 있던 팀이다 보니까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비록 예선전 탈락을 하긴 했지만 이 대회도 예선 단계를 경험을 했고 사실 쉬는 기간에도 꾸준히 일을 해왔습니다. 지도자로서의 경력이 비어있던 때가 거의 없긴 한데 지난 여름에 열렸던 유로 2024 대회에서 포르투갈 대표팀의 경기를 포르투갈 내의 최대 방송사 중 하나인 스포르트 TV에 출연을 해서 분석하는 역할을 맡기도 했었거든요. 결국엔 최근까지 유럽 축구 최신 대표팀의 상황들까지 파악하고 있고 또 그런 전술들까지 분석해 왔다라는 점에서 2016 북중미 월드컵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 이 전술적인 면에 있어서는 믿을 만한 코치가 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본인도 부임하자마자 파말리캉을 떠나게 됐기 때문에 오늘 한국 대표팀의 수석 코치로 가게 됐다는 사실을 개인 SNS를 통해서 소개하기도 했는데요. 불과 3개월 전에 이 파말리캉의 테크니컬 디렉터직을 맡았던 상황이었어요. 파말리캉 같은 경우도 포르투갈 일부 리그 팀인데 1931년에 창단해서 100년 가까운 역사를 갖고 있는 팀이거든요. 이 팀이 최근 주목받고 있는 이유가 2018년에 이스라엘 출신의 사업가인 아이단 오페르가 소유한 퀀텀 퍼시픽 그룹이 인수하면서 굉장한 막대한 그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고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 오페르라는 분은 스페인의 명문 구단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지분도 33%나 갖고 있는 여러 유럽의 명문 클럽의 운영에 관여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아로소 코치가 파말리캉의 그냥 코치가 아니라 테크니컬 디렉터였다는 점은 감독보다 그 영향력이 크다고 할 수 있는 구단 전반의 축구 철학을 만들어가고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역할을 하는 인물이라는 점에 있어서 전술적인 부분, 선수 육성적인 부분, 경기 운영적인 다양한 면들, 구단 운영까지도 할 수 있는 인물이다 보니까 이런 점들은 전반적으로 우리가 외국인 코치를 데려왔을 때 한국 축구 전반에 걸친 또 대한축구협회가 MIK로 명명한 연령별 팀이 모두 연계되는 그런 과정에도 기여할 수 있고 단지 대표팀에서 일하는 것뿐 아니라 여러 면에서 기여할 수 있는 이력의 소유자라는 점에 있어서 선임의 또 우선순위가 있었다라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구단을 우승권 팀으로 발전시키는 그런 청사진을 맡길 정도로 파말리캉이 큰 의지를 갖고 선임을 했지만 포르투갈 지도자로서 사실 포르투갈 리그에서 했던 경험은 많고 월드컵을 또 한번 경험해보고 싶은 그런 생각 속에 대한축구협회 설득에 오케이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대한축구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야망이 큰 사실상 신생팀처럼 막대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포르투갈의 새로운 다크호스에서 총괄 자리를 맡길 정도로 이 아로소 코치가 포르투갈 축구계에서 인정받고 있는 인물로 파악을 했다라고 전했습니다. 파말리캉이 끝까지 붙잡았기 때문에 이 아로소 코치가 대표팀에 오는 이 공식 발표 과정이 좀 늦어졌던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그로 인해 지금 많이 지연됐다라고 하는데요. 젊은 시절부터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커리어 좋은 팀들을 거쳐오면서 좋은 포르투갈의 유력 감독들과 함께하면서 쌓아왔던 그 평판이 높았고 무엇보다 벤투 감독과 함께했던
인연이 한국 대표팀과 연결되는 과정 속에 벤투 감독의 설득이라든지 소개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벤투 감독을 통해서도 한국 대표팀 코치직을 수행하는 것에 굉장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 이 아로소 코치의 전문성을 인정해서 홍명보 감독이 수석 코치로 박건하 코치와 아로소 코치가 함께 있는 게 아니라 박건하 코치는 일반 코치이고 아로소 코치가 수석 코치라는 것을 대한축구협회에서 밝혔고요. 한편 그와 함께 부임하게 된 티아고 마이아 코치는 아로소 코치의 사단이나 그의 추천으로 온 인물이 아니에요. 별개로 본인의 분석 능력을 인정받아서 합류하게 된 전술 분석 전문 코치인데요. 전술 분석관으로도 활동했던 이 마이아 코치 같은 경우에는 1984년생으로 아직 젊은 나이, 이제 막 40세가 됐는데 UEFA A 라이센스로 대표팀 단계 코치가 가능한 자격을 갖추고 있고요. 이분 같은 경우도 사실 스카우트로도 활동할 정도로 선수를 보고 파악하고 분석하고 발굴하는 능력도 뛰어난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일찌감치 분석 코치의 길을 걸었던 마이아 코치는 2005년에 스포르팅 리스본 15세 이하 팀의 코치를 맡았고 또 2006년에는 스포르팅 리스본 1군 팀의 스카우트 및 분석관을 맡으면서 빠르게 본인의 능력을 인정받아 왔고요. 그리고 현재 포르투갈 대표팀의 부회장이자 또 포르투갈 대표팀의 테크니컬 디렉터를 맡으면서 최근 포르투갈 대표팀이 유럽 국제무대 메이저 무대에서 좋은 성과를 내는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주제 쿠세이루 감독의 사단으로 꾸준히 여러 클럽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러시아의 명문팀인 로코모티브 모스크바의 코치로 갈 때도 주제 쿠세이루 감독이 데려갔거든요. 스포르팅 리스본에서 맺었던 인연을 통해서 데려갔던 것이고 그리고 나서 러시아를 떠나서 다시 포르투갈 리그로 돌아와서 비토리아 세투발의 코치가 됐던 것도 주제 쿠세이루 코치의 사단으로 한국에 동행했기 때문이고 이듬해인 2014년에 에스토릴 프라이아에서 역시 포르투갈 1부 리그 경력을 이어가면서 수석 코치직을 맡는 과정이 됐는데 그때도 이제 쿠세이루 코치가 데려갔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또 다른 포르투갈 명문팀인 벤피카의 19세 이하 팀 스카우트직을 맡았다가 벤피카 2군 팀 스카우트에 이어 최근 유스 퍼포먼스 수석 분석관까지 활동을 하면서 꾸준히 이제 벤피카에서 어린 선수들을 키워내고 또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많은 영향력을 발휘하던 과정 속에 한국 대표팀으로 오게 된 것이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 사이언스 학사를 취득했고 굉장히 이론적인 면에서도 뛰어나고 경기 방법론을 정의한다거나 또 코치와 분석관을 통해서 벤피카 캠퍼스 기술 분야가 굉장히 최근에 큰 성과를 내고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 핵심적인 개발 모델을 만들어낸 인물이다 보니까 말씀드린 현장 최전선에서 축구 경기를 운영해왔던 아로소 코치와 더불어 이론적인 측면에 있어서 그리고 분석적인 면과 최신의 기술들을 잘 접목할 수 있고 적용할 수 있는 마이아 코치가 온 것은 한국 대표팀이 현재 국내 한국인 지도자들로서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기 위한 선임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이제 피지컬 코치까지 데려오고자 하는 게 대표팀의 목표이고 이번에 뭐 예산 문제와 협상 문제로 결렬이 되면서 이재용 피지컬 코치가 이끌게 됐지만 본선을 앞둔 시점에 다시 좀 상황이 된다면 계속해서 피지컬 코치를 외국인으로 선임해서 월드컵 본선을 준비하겠다는 의지가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대표팀이 월드컵 최종 예선 정말 험난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동팀과의 연달아 치러야 하는 경기들과 원정 경기를 앞두고 홍명보호를 지원하기 위해 대한축구협회가 초대형 전세기를 띄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붉은 악마 서포터즈를 통해서 또 확인된 내용이고 또 최근에 풋볼리스트가 가장 먼저 보도한 이 내용을 살펴보면 9월에 있을 경기가 아니라 10월에 있을 특히 우리가 지난 카타르 아시안컵에서 쓴맛을 봤던 팀이죠. 요르단과의 경기가 원정 경기로 치러지는데 요르단과 10월 10일에 먼저 암만에서 경기를 하고 10월 16일에 돌아와서 이라크와 경기를 치러야 되는데 우리가 원정을 갔다가 홈으로 돌아와야 되는 상태에서 요르단전을 치르고 한국으로 오는 과정에 직항이 없다고 합니다. 직항이 없기 때문에 전세기를 띄워서 경유편을 통해 오게 될 경우에는 뭐 선수들의 이동거리라든지 피로나 컨디션 많은 것들이 안 좋다 보니까 국내 항공사가 보유한 기종 중에 가장 대형으로 알려진 A380 기종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A380 전세기를 통해서 12시간, 14시간 만에 요르단전을 치르고 쾌적한 환경 속에 복잡한 절차 없이 한국으로 돌아와서 이라크와의 경기를 준비한다고 합니다. 요르단도 만만치 않은 상대지만 이라크 역시 굉장히 강력한 전력을 갖추고 있는 팀이라는 점에 있어서 10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월드컵 본선 직행 티켓을 얻는데 분수령이 될 수 있는 10월 일정을 위해서 대한축구협회가 여러 가지로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 기종이 대표팀의 규모에 비해 훨씬 큰 기종인데 선수단뿐만이 아니라 대한축구협회 임직원이나 관계사, 스폰서, 미디어, 팬들까지도 좌석을 채워서 모두가 이
요르단 원정 취재하는 분들이나 팬들, 응원하러 가시는 분들까지도 편의를 위해 유용할 수 있는 형태로 운영이 될 거라고 합니다. 결국에는 원정 경기를 치르는 우리 대표팀이 좀 원정 경기에서도 우리 팬들의 응원을 많이 받을 수 있는 환경도 동시에 추진이 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한편 대표팀의 첫 번째 월드컵 최종 예선 경기 9월 5일 목요일 저녁 8시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치를 팔레스타인과의 경기인데, 이 경기의 티켓은 내일이죠. 8월 22일 목요일 저녁 7시 playkfa.com에서 예매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최근 대표팀 경기의 티켓을 정말 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64,000여 석이 마련되어 있지만 빠르게 움직여야 이 대표팀의 월드컵 본선을 향한 여정의 첫 길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팀은 8월 26일에 홍명보 감독이 첫 대표팀 명단을 직접 발표하는데요. 이번 주 내로 입국할 외국인 코치진이 K리그 경기를 함께 지켜보면서 직접 선수 선발에 대한 논의와 회의를 가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9월 2일 월요일에 대표팀이 소집되고 9월 5일에 첫 경기를 치르고 9월 10일 화요일 밤 11시 한국 시간으로 오만 원정으로 2차전 경기가 이어집니다. 많은 잡음과 우려, 논란 속에 출범한 홍명보 감독 체제의 대표팀, 어찌됐거나 우리가 11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이라는 목표만은 놓쳐서는 안 될 텐데요. 과연 이 외국인 코치들이 정말 어떤 역할과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우리 대표팀의 월드컵 예선전은 어떻게 진행될지 한준TV와 함께 한국 축구의 최대 이슈, 축구대표팀과 월드컵의 최신 소식, 그리고 아시아를 넘어 많은 월드컵 예선전의 흥미진진한 이야기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